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뭐 이 정도 빠질 줄 알았는데 어제 잠들 때만 해도 한 2% 정도 빠지겠구나 이러고 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거의 4.73%니까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의 급락했고요. 무엇보다 좀 특이했던 거는 이게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우도 급락했다는 겁니다. 다우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최근에는 거의 기술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같이 빠졌습니다. 동반해서.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또 아침 산에 올라가면서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이렇게 매달려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지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니까 방향도 못 찾겠고,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요.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죠. 하루 올라가고 하루 조정받고 또 하루 또 확 올랐다가 오늘은 또 오른 거, 이제까지 오른 거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지선까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정치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안 빠졌다는 얘기죠. 안 빠졌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조금 빠지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니까 그 대응을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간에 강했던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뭐 시간의 종목들도 특별하게 뭐 강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자꾸 상승 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힘듭니다. 월요일부터 꼬이긴 시작했어요. 월요일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밀릴 때 제가 좀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한번 손절을 쫙 했었고, 그 다음에 화수, 그렇죠. 화요일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올라가는 게 맞구나 쪽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어제 또 제가 조금 느낌이 이상했던 거는 갭으로 떠갖고 계속 하루 종일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를 막 비판을 했는데, 멍청한 기관들이 매도한다 이런 느낌으로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관이 똑똑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번에는 좀 제가 틀렸네요. 기관이 매도한 기관이 똑똑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지금 현재 어제 2번 계좌는 한 방 얻어 터지고 다 손절해가 현금 100% 돼 있고요.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이거라도 정리해놨으니까 다행이고, 이제 1번 계좌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700만 원을 깨버려가지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버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한 7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빠져봐야 막 700만 원만 지키자 이렇게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냥 견디면 되는데, 지금 이미 700만 원 이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5월달에 지금 손실이 많긴 한데, 일단 가능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면 또 손절하기 어려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강제적 홀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지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되도록 못하고. 그래서 고민이 아직까지 많이 됩니다. 다 손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지금 이제 더 좀 난감한 건, 기술주만 빠졌으면은 뭐 기술주 쪽을 대피하고 다른 쪽 뭐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다우지수까지 같이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제 생각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어떤 명쾌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제유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제보다 조금 내려온 상황인 것 같고요. 곡물 가격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한 2, 3% 정도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도 종목별로는 다르지만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또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지수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원자재 가격 쪽이나 곡물 가격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디플레이션 쪽이거든요. 경기가 부진하니까 경기 침체로 가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줄여들게 되잖아요. 그럼 원재료가 이제 수요가 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가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집을 못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을 못 짓게 되면 건축에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가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있었는데 수요가 줄어들면 또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조금 내려오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는 경기 침체 쪽에 우려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여러 가지 막 찾아보면서 현재 제 머릿속에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되고요. 저도 결론을 명확하게 못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한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 부분도 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협상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아주 빠르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가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전쟁이 협상을 해갖고 이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겠지만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애초에 이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 4일 만에 끝날 줄 알고 사람들이 대응을 그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방어를 해버리는 순간부터 전쟁 장기화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전쟁은 일단 정시에는 무조건 최대 악재입니다. 이게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없으면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은 원자재 쪽이나 이런 쪽, 그다음 경기 침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막 공급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갖고 팽팽해진 것 같아요. 서로 밀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쪽이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해볼만 하다. 우리가 여기서 항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 러시아도 여기서 물러서면 엄청난 손실을 입고 피해를 입은 이 부분을 고스란히 러시아가 또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장기화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위협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무슨 발표가 하나 어제 올랐을 때 나스닥이 2.5% 올랐을 때 이유는 뭐였냐면 소매 판매가 호조가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소매 판매가 호조가 생기면 경기 침체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 기업 실적 발표에서 완전히 그게 또 반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실적은 타깃이라는 회사가 유통업체인 것 같습니다. 타깃이라는 회사가 이거 제가 그냥 스크랩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 미국 소매업체 타깃이 먹구름을 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월마트 실적도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월마트도 소매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소매업체가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물가가 높아도 소비가 계속 이어진다 했을 때 그나마 경기 침체가 안 되니까 방어가 되는데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높은 데다가 소득이 좀 제한을 느끼니까 소비를 줄이면
판매가 적게 되니까 기업들이 바로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경기 침체 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어제 지난밤 말고 그 전날에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비 부진 침체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밤에 이제 타깃이 이게 소매업체 2위업체랍니다. 2위업체 타깃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을 뜯어보니까 매출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순이익이 문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도 증가되고 임금 인상 이런 게서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순이익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주당 2.19달러 정도 예상을 2.19달러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한 주당 3달러 정도 순이익이 나올 줄 알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2달러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한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날아간 이유가 물류 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 그 임금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확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이 매출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게 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소비는 결과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경기 침체 쪽에 우려감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한테 바로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월마트도 그랬는데 이 타깃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소매업체 전체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됐지만 아마존 실적 발표했을 때 처음으로 사상 처음인가 뭐 어떤 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 아마존이 겁나게 썼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매 쪽 관련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업체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 이렇게 주택 그 자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괜찮게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실적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건축 시장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건축업자나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 다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소비는 줄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침체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포인트는 경기 침체 쪽으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겟이라는 회사 타겟이라고 되어 있네요. 타겟이라는 회사 이 그 차트를 띄워봤는데요. 일봉으로 갭으로 지금 24%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확 떨어져 버렸죠. 이거 주봉으로 봤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밑으로 많이 빠진 상태고 그래서 월마트도 봤는데 월마트도 비슷했어요. 월마트는 어제 실적 발표 나서 충격 한번 먹고 타겟이 빠지니까 덩달아서 같이 한번 더 빠져버린 거죠. 소매업체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존도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마존은 실적 발표 나오고서 지금 계속 흘러내려갖고 한참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미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올라간 부분이 대부분 다 돌아 나와버리는 이런 쪽에 2020년도 그 코로나 때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올라갔던 게 지금 그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난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나스닥만 이렇게 빠졌으면 뭐 전저점 부분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은 다우지수까지 지금 한 방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 하는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그 경기 침체 앞에는 답이 없다고 봐요. 뭐 원자재든 뭐든 간에 소비가 줄어가지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 원자재가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원자재 쪽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예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조차도 뭐 티플렉스, UST 뭐 이게 뭐 히토리움 뭐 이런 쪽이나 니켈 뭐 이런 쪽인데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 아쉽지만 오늘도 손실이 좀 꽤 나오겠지만 5월달은 뭐 운명의 날이다. 이게 지금 제가 1년치를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전 거는 제가 이렇게 숨겨놔서 뒤에 있는데 1년치를 비교하면서 작년 5월달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작년 5월달에 지금 제가 마이너스 120만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5월에 악몽이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도 거의 한 100만 원대, 한 12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손실은 또 손실이고, 어, 잃고 나면,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손실이 되게 커지면 한번 정리하고 약간의 휴식을 가지고, 손실 난 상태에서 매매하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건 끊고, 그 다음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특히나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이 렇게 되니까,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손절하는 타이밍으로 손실을 줄이면서 손절하는 쪽에 그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하고 하루 쉬는 쪽으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바닥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오늘 투매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투매식으로 나오게 되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한 이 정도 선까지는 갭을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어렵고요. 각자 대응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5월달 들어와서 계속 그러네요. 이번 주 특히나 월요일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움직여 버리면서 그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목이 막 잠기네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물론 이런 식으로 돼버려. 물론 이제 오르긴 했지만 그 느낌상으로 이제 갭으로 떴다가 눌리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 되면 스윙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데 오를 줄 알고 잡았는데 내려버리니까 하락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대응이 정말 어려운 상황.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장이 열리고 봐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은 손실로 던지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아침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